우리가 슬라이드를 만들 때 이왕이면 새롭고 그리고 이왕이면 남과 다르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차별화가 되고 여러분이 경쟁 우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슬라이드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열심히 만들었는데 부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뻔하다 또는 새로운 게 없냐 라고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럴 경우 원 오브 데빙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번에는 메타포 픽토그램을 통해서 프레젠테이션에 적용하는 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럴 수만 있다면 첫인상을 오래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는 네이버에서 신입사원들과 리터러시 인포그래픽스라고 하는 과정을 진행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표지에는 저는 리터러시의 1차 현상을 쓰지 않았고 꿀벌과 그리고 벌집 구조와 그 꿀을 이렇게 넣습니다. 보통은 리터러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성하고 여기에 따르는 1차 연상을 통해서 보조 메타포를 쓰죠. 그러니까 뭐 돋보기라든가 뭐 글자라든가 이렇게 리터러시라고 하는 뜻을 그대로 갖다가 반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일단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리터러시와 리터러시 뜻을 포함한 이미지나 픽토그램을 썼기 때문에 중복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럴 때는 이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들을 당신은 무엇으로 정의합니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조 문구로 신입사원들의 기획서를 위해서 꿀 떨어지는 어떠한 방법론을 제시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꿀 떨어지다 라고 하는 동사를 하나 잡았죠. 그래서 리터러시를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1차가 아니라 2차 연상으로 벌집 구조와 꿀벌과 꿀을 이렇게 가져다가 메타포 픽토그램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회사 속에서 자, 빠르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가 떠오르나요? 제휴제안서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이 표지를 만든다면 혹시 이거 아닌가요? 회사 건물이 나오거나 또는 뭐 이거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제휴제안서에는 이렇게 악수하는 사진이나 이미지가 떠올랐을 겁니다. 자, 얘가 바로 뭐냐면 1차 연상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소개했을 때 우리가 전형적으로 떠오르는 기억에 남아있는 것들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이거를 꼭 원하지만 않는다면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어지게 되겠죠. 왜?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 현상은 뭐가 될까? 2차 현상은 뭐냐면 회사 소개서의 메타포가 아니라 우리 회사는 어떻지? 라고 하는 정의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제휴 제안은 뭐야? 라고 하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에 의한 답이 필요합니다. 해볼게요. 저희 회사는 추진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저희 이번 제휴는 힘을 모아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뭔가 구체적인 문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켓이나 폭죽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힘을 한 곳에 모아서 좋은 결실을 거둔다 해서 뭐 제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포도송이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1차와 2차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만 조심하실 건 뭐냐면 무조건 2차 연상이 전부 다 좋습니까? 라고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외국에 갔는데 화장실이 급합니다. 그럼 뭘 보고 판단할 수 있겠죠? 매번 봤던 거, 늘 전형성에 길들여져 있는 걸 봐야 됩니다. 즉 여자 아이콘, 남자 아이콘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목적이 1차 현상이 반드시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 2차 현상을 쓰시게 되면 여러분이 경쟁 우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화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결국 회사 소개를 그냥 회사 건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필요하다면 이렇게 또는 이렇게 건너뛰는 거죠. 그래서 2차 현상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전 그래서 매번 좀 더 다르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저 스스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면 어떨까? 나는 회사를 어떻게, 제휴를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 이번 제안은 무엇이 핵심일까? 이런 식으로 질문에 의해서 답을 찾아간다면 2차 현상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냥 메타포를 찾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뭐 회사, 컴퍼니, 그죠? 제휴, 제안, 프로포잘 이렇게 검색하게 되면 뻔한 것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더 이쁜 걸 찾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찾았다 하더라도 쓸모 있는 게 별로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메타포를 사전에 정의를 해버리게 되면
이미 결정이 됐잖아요. 꿀 떨어지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허미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검색을 쳐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죠? 허니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 중에 이제 내가 쓸만한 아이를 찾아서 이렇게 클릭해서 SVG 파일을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다운로드가 되죠. 얘를 저는 가져와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전부 다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게 작업이 손쉽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스케일러블 벡터 그래픽이라고 하는 SVG 파일을 가져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배경은 투명하게 되고요. 그리고 검정색만 이렇게 플랫으로 색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색을 채우긴 어려워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내가 채우겠다 하면 이렇게 전체가 채워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다각형 툴로 라인 안쪽을 클릭을 이용해서 도형을 만들고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색을 채운 다음에 원하는 쪽을 복사, 그리고 복사해서 놓고 맨 뒤로 보내기. 그러면 이렇게 쉽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러분한테 주어진 명제, 명사를 어떻게 스스로 새롭게 정의하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그 메타포 키워드를 이용해서 빠르게 픽토그램을 찾거나 아이콘을 찾아서 여러분 슬라이드로 가져와서 완성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하고 차별화된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번 PPT 해부학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